자, 여러분 수업을 해봅시다. 많이 풀어보셔서 지금 답안지 있으세요? 혹시 답안지 없으세요? 다 불러드릴게요. 몇 개 풀렸어? 네? 다 없어야죠. 학교 시험 몇 개? 아. 좀 많이 틀렸어요. 다섯 개 되나? 5개 될. 될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2등급이. 초반이야. 뭐 초반인 것 같은데 2등 초반. 이번에 1컷이 엄청 높아요. 몇 점? 94요. 와씨. 그러면 중간고사 의미 없다는 이야기야. 쌤, 고3은 중간고사 안 본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고3은 내신에 반영이 안 되니까. 고3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내신만이 안 돼요? 슬프지만 너는 아니야. 슬프지만 너는 아니야. 너네는 고3까지 다 가는 거야. 아 왜요? 형이 꿀이야. 아 형이 꿀 빨고 가는 거야. 너는 아니야. 슬프다 유연아. 너네는 아니다. 너네는 꿀을 못 받는다. 왜 엄마는 나를 늦게 났어. 아, 왜 엄마는 형이랑 나를 쌍둥이로 보냈어야 되는데. 아. 형 낳고 왜 그러니까. 바로 낳지 않았지? 그러니까. 형 낳고 나 1년만 더 한 다음에 낳지 않았지 왜 나를? 7번은 풀어줄게. 8번. 난 뭐 같은 아깝구나. 그래서 너네가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원래 형은 고3 거 공부 거의 안 해도 되고 아마 딱 2과목인가만 들어가. 2과목 정도만 시험 보면 되고. 슬프다. 안타깝구나. 올해는 이제 여러분은 다 해야 됩니다. 아깝네요. 여기 딱 2살만 일찍 태어났으면 꿀을 같이 아니구나 1살만 일찍 태어났으면 꿀을 빠는 건데 이제 고2면 돼. 지금 고2까지는 시험 대신 안 들어가거든. 아 유엔 진짜 아깝네. 유엔이 생일 언제냐? 1월. 1월이야? 아 그럼 넌 안 하셔도 되겠다. 6월이거나 이런 애들은 좀 아니구나. 너 2달만 빨리 태어났으면 2달만 빨리 태어났으면 고3 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안타깝네. 인생은 역시 운빨입니다. 아, 1월이면 진짜 아까운데? 진짜 아까운데? 그럼 1년 빨리 들어온 거 아니지? 아니, 와, 진짜 아까운데. 1월 며칠이냐? 14일. 14일? 그러면 15일만 빨리 태어났어요. 15일만 빨리 태어났으면 고3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15일 때문에 고3 공부해야 되네. 진짜. 너무 빡세네. 자, 채점 해보세요. 채점. 소희가 채점. 했어? 다 맞았어? 하나 몇 번 틀렸어? 몇 번? 7번? 7번. 채점 몇 점? 틀린 거 풀어줄게. 빨리 채점 몇 점? 그래, 틀린 거 풀어줄게. 잘 퇴근해. 세연이 수업 들을 거지? 네. 수업 들을 거지? 네. 좀 일찍 온 거네, 그러면 오늘? 상관없어. 어차피 수업 내용 다 똑같아. 어디야? 너 안 되겠다. 아, 너 안 들었잖아 수업. 네. 그래서 그렇지. 어제 너무 많이 들렸다. 너 몇 번 들렸어? 저요? 부정하지 마세요. 빨리 해야 돼. 지금 수업이 못 하고 있잖아. 세연아, 우리 숙제 있었잖아. 125쪽까지가 125쪽까지가 숙제 있었는데 그거 했어? 못 했어? 안 한 거 같아? 괜찮아. 응. 우리 여기 수업했어요? 했어. 우리 있잖아. 아마 내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것 같아서 내일부터 네? 그 빠진 내용 풀면 돼. 알지? 내일부터 빠진 내용 풀면 돼. 내일 시험 대비하고요? 내일부터 시험 대비 할 것 같아. 30분 정도. 왜냐면 여기 고1 이제 선배들은 다 끝났거든. 자기 내용이. 그래서 시험 대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시험 대비요? 시험 대비. 이제 기말고사. 벌써요? 너네는 좀 더 풀어 고등동안. 저 10일 방. 이거 12월 초에요. 너도 근데 시험 대비 곧 들어가야 돼. 너네도 중3도 곧 들어가야 돼. 시험 대비. 그치, 시험 빨리 보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 엄청 쉽게 내신다고 했더니. 그래. 엄청 쉽게 내신다고. 쌤 근데 저 과목 몇 그러면 물리원 가져와서 풀어도 돼. 너도 물리원 가져와서 풀어도 돼. 과목 8개예요. 너는 시험 대비 하고. 알았지? 소희도 시험 대비 하고. 시험 대비 해야 되잖아. 그지? 앞에 수업 뭐 들은 거 많이 있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7번만 풀어봅시다. 7번만. 몇 번이냐? 5번이요. 57 풀어보자. 57. 자 5번으로 가보자. 세연아 11월 1일 날 쉰다. 알았지? 하루만 쉰다. 하루만. 원래 이틀 쉬어야 되는데 하루만 쉬자. 왜 하필 토요일이에요? 다른 날 먹자 없어서 연기를 해서 나가기 싫은데 우리만 쉴 거야. 1시에 1시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이 끔찍한 일정 어떻게 하셨어? 네, 어쩔 수 없지. 너무 아쉽네. 그러면 들어온 거는 3인데 열은 빛은 2니까 3분의 2지 이거. 3분의 2 곱하기 100이고. 뭐야? 60이야? 어디 갔지? 잠깐만. 투명정치의 공부 교무지구. 이제로네. 미안하다. 이거 잘못 봤네 지금. 이거 이 제로다. 이가 아니고 이거 기억이고 얘가 45다. 그럼 여길 보니까 공급 2 제로분의 결과 2 곱하기 100이 얼마 나와? 45 나오지. 그지? 그럼 이거 50이지. 그러면은 2는 어떻게 되냐? 2는 50분의 45 이제로냐? 그지? 맞지? 맞지. 그러면 이거 얼마야? 10분의 0.9? 0.920.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얼마나 돼? 1.8 원인. 1.8 20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냐? 30분의 0.6? 0.6. 그지? 0.6 60%. 맞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나도 아낄 뻔했다. 기억 맞았지? 니은? 방출된 빛의 세기는 지금 보니까 A랑 B가 어때? 지금 A가 더 크지? 2제로로. 디귿 조명장치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일정할 때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적을수록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적으면 효율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네. 그렇지? 그럼 맞아, 틀렸어? 이거 틀렸지? 효율이 안 좋은 거지. 넘겨서 넘겨서 우리 거기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저기 그냥 과학과 1660 저기 138쪽 공부하시대. 138쪽이 없는데요. 138쪽이 없어? 있어. 너 책이 138쪽이 없어? 책이 있어요. 쉬었다 합시다. 놀래라. 네. 응. 기말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거? 기말 언제인지 아세요? 김원? 날짜 나왔던데? 들어오세요. 자,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인생하고 관련이 있어서. 자, 봅시다. 이거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하고 인생하고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자, 이 단어를 이해하면 사회 현상도 이해할 수 있고 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능 정보화 시대. 옛날에는 정보화 시대인데 지금은 지능 정보화 시대를. 지능 정보화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 불의 발견. 그 다음에 저기 어디지? 증기기관차.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인데, 그죠? 지금 AI에 의한 지능정보화 시대로 넘어갔잖아. AI. 자, 우리가 혁신이 일어나면 산업혁명 때 혁신이 일어났어.
그 전에는 말 타고 다니다가 이제 기차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이 맞는데 여러분이 마부였다고 생각. 마부였어? 마부였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부? 직업이 있는 거죠. 직업을 잃는 거지. 그지?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초 교육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야. 그 전에는 기초 교육을 안 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뭐 산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안 가르쳐 줬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마부로 태어나가지고 아니 내가 태어나자마자 마부여가지고 말을 끌다가 갑자기 말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폐기되는 거잖아. 그래서 혁신은 이게 실업을 가져온단 말이야. 실업. 직장을 잃었어. 그러면 직장을 잃으면 뭐 출근 안 하면 좋지. 근데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회 불안이 만들어져. 사회 불안이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훔쳐. 그러면 내가 훔침을 당해. 근데 여러 개를 또 훔침을 당해. 그럼 기분이 안 좋지. 열받은 상태로 있는데 옆에 지나간 애가 못생겼어. 그럼 이제 주먹이 날아간다는 말이야. 알았죠? 그럼 사회부라는 범죄를 일으킨단 말이야. 범죄. 근데 이제 범죄만 일으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끝나. 그래서 여기서 안 끝나서 집단범죄, 약탈 같은 게 일어나. 약탈. 알았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정치로 파생되면은 정치로 파생되면 폭동이라. 예전에 얼마 전에 뭐 흑인도 폭동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지? 못 봤어? 그 한 1년 전부터 막 미국에서 흑인들 몰려다니면서 막 약탈하는 거 봤지? 자,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 이제 폭동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잠깐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부 붕괴가. 지금 정부 붕괴가 일어난 나라가 어디야? 아메리카. 네팔. 맞아요. 네팔이 지금 정부 붕괴가 일어났지. 그럼 정부 붕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막 죽는단 말이야. 그지? 그걸 옆에 나라가 봤어. 혁신은 지금은 그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일어나잖아. 혁신이. 네팔에서 AI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네팔에 챗GPT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지.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 실업이 일어나, 사회불안이 일어나, 범죄가 일어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 내가 이제 여러분이 그 옆에 네팔 옆에 있는 이제 인도 정치인이야. 정부 관료들이 시민들이 여기서 맞아서 죽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맞지? 지금 네팔은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끝났지 않아요? 내전. 이제 시작이지. 네팔은 이제 시작.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네. 다시 또 시작을 해버려. 왜요? 지금 정부가 붕괴됐으니까 파가 나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파들이 처음에 대화를 하겠지. 대화가 안 되겠지 당연히. 대화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죽방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방은 처음에 죽방을 하겠지. 그다음에 뭐 하겠어? 총이지. 내전. 자, 그래서 이 다음에 폭동이 아니고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 자, 근데 전쟁하면 떠오르는 게 내전 말고 또 뭐 있어? 다른 나라랑 전쟁하는 거 있지. 침략전. 그렇지. 외전. 그러면 내전이 더 위험할까? 침략 전쟁이 더 위험할까? 외전이요. 내전이 더 위험해. 왜냐면 외전은 군인끼리 싸워. 군인하고 군인끼리. 자, 전쟁은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총알을 낭비하거나 미사일을 낭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군인만 타깃을 해서 싸우겠지. 뭐 미사일 예를 들어 미사일이 하나에 10억씩 하거든. 민간인 죽이려고 10억짜리 뿌리는 거는 경제성이 안 맞거든. 그게 다 돈이구나. 다 돈이잖아. 그래서 그게 안성이 돈이구나.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쏜다. 탄도미사일이 1,000억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군인 10명 죽이려면 1조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건 답이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전쟁도 돈이거든. 자, 그러면 내전 같은 경우는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 남북한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 민간인 학살이 많아. 민간인 학살이 많다고. 내전은 그냥 보이면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왜냐면 아군 그게 안 되니까. 언어도 똑같지, 그지? 언어 똑같아. 맞지? 말하면 군복 벗으면
구분이 안 돼요.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그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지. 너 민주당 찍었어? 그럼 죽여버리는 거지. 너 국민의힘 찍었어? 그럼 죽여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러면 인구 그 피해, 알았지? 사망 피해가 내전은 비교할 수 없어. 외전은 군인만 죽지만 내전은 아무나 다 죽어.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5분의 1인가 죽었다 했잖아. 전쟁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자, 여러분은 요거는 이제 구분이 없어. 여러분은 외전을 선택해야 돼, 내전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정치인이야. 어차피 여러분은 정부 붕괴면 죽어. 시민들에 의해서 죽어. 어차피 죽어 여러분은. 자, 네팔의 이 과정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네팔의 이 과정을 봤어. 침략을 그래. 공면적으로 만들죠. 모든 나라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걸 보고 있어. 외전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옳지 맞아. 자, 그려봐. 지금 보니까 막 전쟁하지. 캄보디아랑 태국이랑 얼마 전에 미사일 쏘고 막 난리쳤지. 이거야 이거. 그래서 네팔은 아마 이거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 원래는 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거로 수습해야 돼. 아니면 아예 그냥 애초에 그 국가에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실업을 하고 있는 애들한테 뭔가 제공해줘야 돼. 일할 수 있는 거라도. 아니면 기초적으로 뭔가 줘야 돼. 뭔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 증기기가 만들어지고 뭐가 터졌어? 1차 세계대전 터졌지. 그게 그거야. 그 사람들이 조절이 안 돼버리면 그게 전쟁을 유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 현상이 이해가 돼. 자, 좀 봐보자.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고 자,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유튜버란 직업까지 막 만들어지면서 작가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혁신 이후 10년 동안은 대부분 실업이 더 많아. 알았지? 혁신 이후 10년간은 실업이 더 많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장점이 더 많아. 장점. 왜냐면 이 분야가 없어지구나, 저 분야가 없어지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 분야로 가잖아. 알았지?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뭘까? 신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막 졸업한 사람이 제일 불쌍해.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미술 막 전공해가지고 4학년 딱 돼가 졸업 딱 했더니 AI가 그려버리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근데 다시 대학을 가려면 비용이 들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터나기가 쉽지 않아. 이해가 가지? 알았지? 자, 그러면 챗GPT가 언제 나왔어? 챗GPT 혹시 아냐? 코로나 터지고 2021년. 그렇지, 21년에 나왔지. 자, 그러면 언제까지가 제일 크냐? 자, 얘가 탄생, 실업자 증가, 실업자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겠지. 사람들이 그 분야로 안 갈 거니까. 그러면 감소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직장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5년이 제일 힘들어. 신기술이 만들어지고 5년까지는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5년을 딱 찍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무스하게 증가해. 그리고 떨어져. 그러면 21년에 시작했으니까 언제야? 2031년. 26년과 31년. 그러면 내년이 피크 찍겠네. 내년이 피크야. 그러니까 지금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데 범죄자가 몰려가지고 국가 단위로 범죄를 저지른 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폭동이 일어나는 거나 내전. 그러니까 올해는 피크의 전년이야. 이해가지? 피크의 전년이야 올해가. 피크의 전년인데 이렇다. 이 정도야. 피크의 전년인데 이거야 지금. 내년도는 진짜 장난 아닐 거야. 그래서 최근에 범죄 많이 일어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이제 2021년도에 그러면 대학을 딱 들어간 친구랑 졸업한 친구, 그지? 그걸 취업 준비자들. 그러면 입학한 친구 20살, 졸업한 친구 몇 살? 24살. 이제 대학교 가면 20, 군대 갔다 오면 28살? 5살.
27살. 2년씩 하니까. 응. 왜 7살이에요? 대학 4년, 군대 2년. 26살. 아니 저 25살이죠. 그래? 왜? 2020 군대 1년 잡아야 돼. 그러니까 20, 21, 20, 23. 21, 저 22, 23, 24, 20. 그러니까 26살 맞아. 자, 그러면 이제 26년도에는 얘들 몇 살이야? 25살에서 지금 31살. 그래서 지금 25살에서 31살 사이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올해 25살부터 31살은 직장을 못 구해. 자기가 구하고 싶어서 못 구하는 게 아니고 AI 때문에 분야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요즘 막 TV 나오면 막 젊은 사람 어쩌다 막 나오는 거지. 진짜로 문제가 생겨서 그래, 진짜. AI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1년도 되면 몇 살이야? 30부터 얼마? 36살까지가 문제가 돼. 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AI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갔지? 그럼 여러분 31살 2031년도에 몇 살이야? 저 이제 대학교 2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2살 정도,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사회가 안정화돼 있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지금 20대, 30대가 보면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막 참여하잖아. 그게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신기술이 나오면 그래.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범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그래서 네팔에서 Z세대가 혁명을 일으킨 거. 그렇지, 딱 그 나이잖아. 딱 그 나이잖아 지금. 지금 네팔에서 혁명을 주도한 나이가 딱 이 나이 때거든. 그래서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알았지? 그렇지? 실제로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실업률 있지. 실업률이 20%를 넘으면 항상 이런 경우. 실업률이 20%가 넘는. 근데 지금 네팔하고 중국의 실업률이 20%가 넘어. 왜 중국은 통제라고? 중국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 왜냐면 10년을 버텨야 되니까. 꽉 잡아. 어. 그 지금 꽉 잡아고 있거든요 중국은. 그렇지. 자, 이거랑 이제 관련된 걸 배울 거야. 알았지? 좀 그럼 이해가 가지. 사회현상 이해가 가. 지금 보면 30대, 40대들은 지금 20대 이해 못하잖아. 그렇지? 왜냐면 40대는 AI랑 상관이 없어. 이미 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20대는 졸업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 사람. 그래서 세대 간 뭐라 해야 되냐, 이거 분쟁이라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세대 차이가 그래서 심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배워봅시다 이제. 자, 책으로 넘어가 보자. 자, 지능 정보화 시대. 자, 인공지능 로봇 센서로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선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발달한 로봇들이 나올 거고, 이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의 직업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질 거라는 거지. 그지? 나중에 편의점 가도 사람이 응대하지 않을 거고 음식점도 요리사가 없어질 거야. 로봇이 요리 만들어주고. 인생이 정이 없겠네. 정은 당연히 없어지겠지. 인간은 어디선가 정을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의 직업이 나올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그 상담해주는 공무원이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 놀아주는 공무원. 놀아주는 공무원. 응. 그러니까 방문 서비스. 공무원인데 이제 사람들 가구들 있잖아.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 몇 사람이. 그래갖고 너랑 1시간씩 보내줘. 이야기하면서 놀아줘. 그냥 임대 친구잖아요. 그런 거야 약간. 그런 게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 일본은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자, 사물인터넷은 사물하고 인터넷을 이제 섞은 건데, 왜 하나? 인생이 디스토피아예요. 인생이 디스토피아. 10년간은 그러겠지만 10년 후부터는 달라져 또. 갔다. 항상 인간은 뭔가를 찾아냈으니까. 자, 그럼 이건 사물 플러스 인터넷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거 에어컨 저거는 없는데 누르면은 켜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도 작동이 돼. 그 다음에 리모컨
눌러도 작동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요즘 핸드폰으로도 이거 작동할 수 있지. 그죠. 그렇지. 온라인으로도 이거 작동할 수 있어.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같이 작동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누가 저거 해킹하면 망하겠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 요즘 좋은 아파트들은 내가 나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집에서 놓을 수 있대. 아, 저도 돼요. 너희 되냐? 저것도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자, 지능정보화 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와 인간의 삶과 환경에 대한 관한 데이터를 주로 사물 인터넷 기술과 누리 소통망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 형태로 인터넷 클라우드에 축적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자율주행 데이터를 공유해. 알았지? 그래서 자율주행 막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물체가 있잖아.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얘가 왼쪽으로 꺾냐 오른쪽으로 꺾냐라는 데이터 값을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프로그래밍에 집어. 알았지? 그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주행 데이터를 서버에 넣고 서버가 그러면 그걸 연산해가지고 아, 이 케이스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했던 게 더 사고율을 낮췄다. 알았지? 이런 데이터를 누적시켜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이 사고 났을 때 좀 더 피해량을 줄이는 형식으로 가는 거지.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정보와 빅데이터 경향성과 규칙성을 분석해서 가치 있게 만든다. 자, 정보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데이터를 정보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잡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볼게요. 잘생긴 사람의 정도가 이렇게 있고 그것에 대한 인구수가 있어. 그러면 못생긴 사람부터 잘생긴 사람까지 일반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돼 있거든.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여기는 이제 차은우가 있을 거고 쌤이 아마 여기 있겠지. 그러겠지.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그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보면 차은우밖에 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차은우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잖아. 진짜로 그렇다며. 진짜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실망 많이 한다며. 차은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상식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아 근데 그러기 우리도 사실 그걸 많이 노출되다 보면 그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건 이 값을 없애는 거야. 이거 없애. 그리고 요것만 만드는 게 이제 필터라고 말하거든. 필터. 그래서 한국 사람의 평균은 어떻게 생겼구나. 이게 데이터야. 그러면 이걸 잡음이라고 소음 잡음은 없애는 거야. 맞지? 이건 의미 없는 데이터고 이거는 의미 없는 존재하긴 하지만 의미 없는 데이터잖아, 그지? 선생님이 의미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애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죠? 알았죠? 이게 데이터화입니다. 자, 지능화. 빅데이터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데 활용됐다. 계속 봐봅시다. 사물 인터넷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AI 알지? 이제 쓰고 있지? GPT 많이 쓰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쓰시고 AI 많이 쓰시고 데이터 쌓아야죠. 여기서 AI한테 우리가 AI 활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를 의심하는 습관을 알았죠? 이걸 가져야 돼. 진짜 중요해. 이제부터는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의심하는 습관이에요. 쌤. 근데 검색을 안 하고 그냥 픽셔널한 걸 그냥 하면은 저거 없어도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 오염이 돼 있을 수도 있죠. 그 자료조차도. 그게네요. 왜냐면은 선생님 상상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무조건 검색을 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검색하고 데이터를 받아도 그것도 왜곡될 수 있어. 그죠. 광고성일 수도 있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흐트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습이 필요해. 자기 학습이. 그리고 정보 객관화가 필요해. 이게 맞는 거냐 진짜.
이재명 어쩌고저쩌다. 근데 그게 맞는 거냐? 윤석열 어쩌고저쩌다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거냐? 맞지?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GPT한테 그거 답잘 수. 안 되지. 근데 그게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이사 가잖아. 그래서 견적서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견적서 분석을 해달라고 했어. 근데 그게 가격이 80만 원이었는데 GPT는 그걸 800만 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분석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봐봐 그랬더니 또 80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스크랩 해가지고 보냈어 얘한테. 이거 보니까 80만 원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다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어린아이 보는 것 같아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AI에 의심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함정에 잘 걸릴 수 있어. 알았지? 자, 계속 봐봅시다. 인공지능 로봇은 이제 알 거고, 자, 과학 기술의 유용성과 한계. 과학 발전의 유용성. 자, 유용할 때 언제야? 언제 유용하냐면 아까 봤지? 신기술이 만들어지고 10년 사이에는 어쩐다고? 유용성이 증가하지만 부작용이 더 많다. 이 사이는 부작용이 더 크고 10년 이후부터는 장점이 더 많다. 10년 동안 우리가 사회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근데 재수 없으면 나라가 붕괴할 수도 있다. 저 10년 사이. 아니면 죽던가. 응, 죽던가. 전쟁이 휘말려서 죽던가. 알았죠? 근데 이제 저 시대 때는 자, 이 봐봐. 이 시대 때는 무서운 게 A란 나라가 있고 B란 나라가 있는데 B는 준비를 잘해서 멀쩡해. A는 쇼토가 되고. A는 지금 답이 없어. 그럼 B가 A를 먹겠지. 그러면 A가 B한테 전쟁을 걸 수도 있어. 근데 보나마나 A, B가 A일 것 같은데. B가 나라가 작을 수도 있고 A가 겁나 클 수도 있지 나라가. 아, 알았지? 그래서 좀 슬프지만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전쟁이 안 일어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나라를 없앤다. 나라 없애면 안 되지. 유연아, 전쟁이 안 일어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데 군인을 없애면 돼. 어떻게 없애면 돼? 남자 인구를 줄이면 돼. 누구 입장에서? 내전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전을 일으켜가지고 남성 인구를 줄여. 그럼 외전은 안 일어나. 잠깐. 외전을 일으켜가지고 남성 인구를 줄여. 그러면 내전은 안 일어나. 내전할 군인이 없으니까. 러시아예요? 맞아! 너 똑똑하네! 그게 러시아야. 러시아가 원하는 건 남성 인구를 줄이는 거였어. 러시아가 제일 빨리 이걸 시작한 거야. 푸틴은 어디까지 오고 있는 거야? 맞아. 푸틴은 미리 이걸 다 보고한 거야. 추가적으로 나라를 먹으면 좋고 아니어도 내전 안 일어나. 그러면 중국이 알았지? 이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나마 대만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만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야. 중국의 남성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굉장히 높겠죠. 대만하고 이기려고 한다면 전쟁은 안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남성 인구를 줄이려고 한다면 무조건 일어나. 그건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무섭지. 그래서 31년까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관련이 있어. 재수 안 좋으면 세계전쟁 일어날 수도 있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왜? 전체 남성 인구를 줄이면 내전 확률은 낮아지니까. 무섭다. GPT가 뭘 일으킨 거야? 알았죠? AI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돼. 자, 계속 봐봅시다. 그래서 양면적이지, 그죠? 양면적이죠. 138쪽 과학기술 발전은 양면성이 이렇게 되고. 자, 봐봐. 이제 과학기술 발달로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와 다양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 발생한다. 일로 봐. 이제 문제가 생겼어. 표로 간단히 그려보면, 자, 이게 이제 이쪽으로 IQ고, IQ고,
그 다음에 이제 GPT의 평균 IQ가 있어. GPT의 평균 IQ. GPT가 무조건 똑똑하지 않거든. 그래서 GPT의 AI의 평균 지능이 있어. 그래서 AI가 있잖아. 요 정도 지능의 기능을 할 때는 비용이 싸. 그러니까 단답형. 야, 오늘 날씨 뭐야? 그걸 딱 답해줄 때는 AI의 비용이 그 답변을 하기까지 비용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고지능자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증가해. 비용이 증가. 그래서 AI가 고지능자까지 도달하려면 검색 비용이나 답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알았지? AI한테 고지능 작업을 시키면 AI가 작동하지 않고 꺼져버렸다. 그래서 질문 잘못하면 AI 작동하지 않고 내일부터 질문할 수 있잖아. 그게 그거야. 고지능 활동을 시키면 비용이 너무 증가해 버리니까, 그러면 AI 서버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답변을 끊어버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 고지능자들은 AI가 나온다고 해도 알아서 먹고 살아. 그렇지? 로봇이 나오기 전을 가져간 거야. 근데 저지능자들은 어떻게 될까? AI 인간. 그죠? AI가 알았죠? AI가 이제 얘네들을 다 실업시켜. 육체 노동은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 살아있겠지만, 알았죠? 그럼 이 많은 인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고지능자 먹여 살려야겠죠. 고지능자들이 다 그러면 세금이 낮은 곳으로 도망가겠지? 스위스는 세금이 너무 높아. 같아요. 저기 아이슬란드 저런 데로 가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세연아? 고지능자들은 다 도망가 볼 거야. 얘네들 어차피 얘네들은 나라가 필요가 없어. 모나코로 도망가 버리거나. 그럼 이제 남은 사람 이거 줄어들 거 아니야. 세금 내는 사람 줄어들자.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전쟁이 나라 붕괴. 그래서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 얘네들 답이 없으니까. 나라가 먹이 살릴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외국어 배워놔요. 알았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자, 많이 하세요. 이해가 좀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지능자까지를 AI가 대체할 수 있는데, 근데 AI의 비용이 늘어난다. 돈이 안 된다. AI 입장에서.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는 거 쉽지 않고, 단순 뭐 신호 바꿔주는 거, 이런 단순한 것들은 아마 다 AI가 대체할 것이다. 알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회 적응을 못 하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봐야 돼. 조금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지.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면 결혼하기 어렵지. 결혼하기 어려우면 아기를 못 낳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될까? 자연 선택이 되면서 소멸되고, 혹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서 전쟁이 나서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죽거나 그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고지능자들은 또 아기를 낳고 또 사회를 또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안에서도 지능이 높고 낮은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불황기 때, 혁명기 때 또 자연선택이 일어나서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지. 아, 근데 슬픈. 자연선택. 맞죠? 한국의 평균 키가 커지는 거랑 거의 비슷해. 똑똑해서. 키가 큰 사람이 인기가 많고, 그럼 결혼을 잘하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결혼 못하고. 슬프네. 그럼 대표적으로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라는데. 네덜란드 키 제일 커요. 평균 키가 2m 되잖아. 2m 정도 될까? 180인가? 알았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야, 그러면 진짜 어느 정도 미래가 예견되는데, 그죠? 5년 동안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몸을 살려야 돼. 5년 동안 진짜. 아마도 앞으로 범죄 관련된 게 TV에 많이 나오고. 칼 가지고 다니. 그러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한국이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그것보다 이게 방공복 같은 거. 쌤, 그래서 광주잖아요. 광주는 뭐 특별한 사건은 많이 안 나. 그래, 서울이 문제야, 여러분. 서울이 진짜 치안이 엄청 불안해질 거야. 그래서 광주가 좋아요. 지방은 문제가 안 돼.
소홀히 큰 문제가 될 거야. 그리고 집이 작으면 안 돼, 절대로. 지금 잠깐 들어가기 쉬우니까. 집이 작으면 왜 그러냐면 생각이 있잖아. 여러분 보면 본능적으로 저 초록색 가서 앉아 있잖아. 왜 그런 거 같아? 여러분 시험 대비 때 하고 있잖아. 여기다가 저기 공간 나면 저기 많이 애들 많이 앉아 있단 말이야. 누가 먼저? 어디요? 저기 바로 넓은 책상 초록색. 아 저거요? 사람 없으면 안 돼. 사람 없으면 무조건 앉잖아 저기. 네.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아늑해서. 공간이 넓은 건 인간이 그 공간만큼 뇌를 쓰게 돼 있어. 그래서 공간이 좁으면 뇌를 안 써. 공간이 넓으면 뇌를 더 많이 써. 공간이 좁은데 뇌를 많이 써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 그래서 독서실 하면 좋다. 그 독서실 그래 좁잖아. 그 독서실보다 저렇게 넓은 책상이 있으면 더 공부 잘 되잖아. 너네는 잘 못 느끼지만. 그래서 집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면 더 잘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거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집이 좁은 지역은 범죄율이 무조건 높아. 그래서 생각을 안 해. 아파트보다는 원룸 지역에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그거야. 집이 작아서 그래. 생각이 길게 안 되거든. 이거 범죄 저지르면 인생 종치는데 집이 좁으면 거기까지 생각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서울이 집이 작잖아. 많죠, 짠 게. 짠 게 엄청 많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범죄가 엄청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럼 요즘 칼부리 같은 거 거의 서울이잖아. 감춘되네, 감춘. 자 봅시다. 계속 봅시다. 이게 과학적이야 되게 그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100 저기 오른쪽 39쪽 이제 쟁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자 유전자 변형하고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야 돼. 그게 뭐냐? 유전체 분석. 유전자 변형이랑 유전체 분석은 뭐냐면 유전자 변형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종의 DNA 그 유전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마토인데 나방 같은 게 그 외부 질병에 되게 강하대. 그래서 나방에 있는 DNA를 가져와가지고 DNA 정보를 나방에 있는 DNA 몇 개의 정보만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었더니 토마토가 질병에 매우 강해. 얼마나 효율적이지? GMO. 그게 GMO야. 유전자 변형이 GMO. 효율적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암이 많이 발현돼. 뭐 식물에서 아니면 섭취자가요? 섭취자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아, 그래서 나도 이거 욕하는 거 나오고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 뭐 유전자 복제 많이 들어봤지. 그런 케이스가 문제가 뭐냐면 암이 많이 생겨. 그리고 단명해 좀 그런 부작용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토마토라고 하는 DNA 풀이 있을 거 아니야? DNA 집단이 있어. 이 집단에서 뭔가 하나 변화가 생겨. 이것들을 토마토들이 소통을 하면서 얘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DNA 집단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암이 발현되거나 그래. 신기하지? 그럼 그 DNA 집단을 다른 걸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DNA 집단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나중에 설득할 것 같아. 지금 암 치료는 암을 제거하는 게 아니야. 암에 있는 DNA, 인간의 면역 체계를 설득하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 와, 네고시에이트. 무슨 말인지 알지? 암을 제거했더니 또 다른 곳에 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DNA에서 봤을 때는 이 개체는 이 DNA에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얘를 제외해야 되겠다는 의사 판단도 웃기지만 의사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이 암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DNA가 이 새끼는 안 됐다. 이번 생은 안 됐다. 얘는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암이 걸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 DNA한테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얘를 보내야 되겠다는 DNA 의사 판단이 있으면 오히려 인간의 면역 체계는 암을 활성화시켜. 재밌지? 이 무슨 개 같은 거. 면역 체계는 암을 제거하는 게 목적인데
어느 임기점에 다다르면 면역 체계가 암을 더 오히려 활성화시켜주고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T세포한테 암세포의 위치를 구라를 쳐. 그리고 T세포가 암세포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 있었다. 그걸 인간의 면역 체계가 해. 재밌지? 아, 그러면 인간의 면역 체계는 인간을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인 거야. 재밌지? 자 그리고 유전체 분석은 이제 DNA 예를 들면은 인간의 DNA를 전체를 분석하는 거야. 인간의 전체 DNA 분석. 알았지? 자 계속 봐보자. 좀만 1분만 하면 끝날 것 같아. 아, 쌤. 우주 개발 이제 새로운 자원이나 터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주 개발을 확대해야 된다. 이제 반대 의견은 이제 수명을 다한 우주 비행체, 부속품 등의 우주 쓰레기다. 우주선 발사 때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환경에 부정적인 역할을 주니까 하면 안 된다. 이제 과학윤리의 중요성, 과학윤리의 과학기술 개발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 그리고 과학윤리의 중요성,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장기적으로 과학 연구 신뢰성을 높여서 지속 가능하다 하는데 좀 논란이 있긴 해.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인간 복제에 대해서 이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윤리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겠지. 윤리 입장에서는 인간 복제. 윤리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거고. 기술 입장에서는 어때? 해야죠. 빨리 해야지. 훨씬. 그럼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중국이 윤리 같은 거 없어. 그딴 거 없거든. 윤리는 중국 그딴 거 없거든. 그래서 중국은 인간 복제에 대한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 알았지? 자 근데 중국에 자 우리가 그 암 있지 암이 딱 60세 기준으로 암이 만약 걸렸으면 그럼 이건 가족문제야. 그러면 나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아까 DNA가 분석한다 했잖아. DNA가 딱 봐가지고 얘가 유전자 이상하네. 그러니까 얘를 빨리 얘 후손을 낳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후손을 못 낳게 하는 방법이 뭐야? 2차 성장에 죽인다. 빨리 그지. 그래서 백혈병. 얘가 생식을 하기 전에 빨리 보내야 돼. 그러면 자 그 이후에는 늙어서 그래. 늙으면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맞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중국이 이게 그딴 것도 했잖아. 중국에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난자랑 정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DNA에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있잖아. 치료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인공 수정을 한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그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가족력이 없어져.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만 고통받고 이제 끝나는 거야. 내 자식은 이제 더 이상 유전 이 암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러면 어때? 중국 봤을 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 할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꾸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몰래 뿌려 한국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DNA 손상이 가고 자손들이 무조건 암에 걸려서 빨리 죽는 거지. 그런 무기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그렇지. 뭐가 정답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요즘 DNA 치료는 중국에 가서 많이 한대. 엄청 많이 발달돼 있어서. 알았지? 고려 생각은 한번 해봐야겠지. 그지? 이게 진짜 좀 그래. 좀 그러긴 해. 142쪽까지 숙제를 해와.